자, 중과 세율로 들어갑니다. 중자, 무겁게 세율을 곱하겠다. 그 얘기죠? 자, 94쪽. 표준세율과 중과 기준세율의 몇 배를 합하는 거예요? 4배를 합한다. 그 뜻이에요. 박스.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사치성 재산입니다. 그래서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높게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요. 어떻게? 표준세율에다가 뭐를 넣어야 돼? 4배. 4배를 더한다. 그럼 항상 4배는 뭐의 4배다? 중과 기준세율의 4배니까 8%야. 시험은 8%라고 안 나와요. 4배를 합한다. 그럼 4배도 분수로 나와요. 100분의 400. 그럼 이사는 8%를 법조문으로 어떻게 만들었다?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에 4배를 더한다. 그럼 여기 보세요. 사치성 재산의 종류는 몇 개야? 5개. 일명 약자가마다 별꼴 고고고 쓰리고잖아요. 그럼 중과세 대상 물건이 뭘까요? 토지건축물, 부동산을 중과한다는 뜻이에요. 뭐 빼고 고급, 선박 빼고. 선박은 배니까 나머지는 뭐를 4배로 중과한다? 토지건축물, 부동산을. 알아들으셨습니까? 자, 별장이 뭐예요? 별장은 주택이다 아니다? 별장은 주택이다. 맨날 아니래. 아직까지도. 별장은 주거시설이 돼 있잖아요. 주택이에요. 근데 주택인데 어쩌다 한번 휴양, 피서, 놀이 등으로 사용하면 별장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회원제 골프장이죠? 회원제 골프장. 여기서 중요한 거는 회원제 골프장은 이게 심화강이에요. 원시만 중과합니다. 그래서 승계는 중과를 안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떨 때? 등록. 회원제 골프장 옆에 뭐가 있어? 임목도 있죠? 임목을 포함해서 등록, 증설, 원시잖아요. 그리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오픈할 수 있죠? 원시만 중과한다. 승계는 중과를 안 합니다. 나머지는 원시, 승계 안 따진다고요. 고급 오락장. 그 다음 고급 선박, 숫자. 고급 선박은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얼마 초과? 3억 초과. 일명 숫자 어떻게 외워요? 쌈박. 우리가 배운 거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고급 주택도 주택이죠? 고급이 붙으면 사치야. 알아들었나요? 그럼 고급, 우리가 세법은 무슨 주택과 무슨 주택으로 구분한다? 단독과 공동. 자, 일단은 94페이지. 2번 중과세 대상 자산은 5개예요.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을 취득할 때 표준세율에 어떻게 한다? 법조문이 두 번째 줄. 표준세율과 중과 기준세율에 몇 배를 합한다? 4배를 합한 분수로 나와요. 4배가 뭐다? 100분의 400. 그러니까 친구가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누구 배가 아파? 4배가 아프지. 사돈이 땅을 사면 4배가 아파요. 알아들었어요? 자, 별장 오른쪽. 별장은 주택이에요. 주거용 건축물이다. 어쩌다 한번 휴양, 피서, 놀이 등으로 사용한 별장이 돼서 뭐를 중과세 한다는 거야? 건축물과 부속토지. 부동산을 중과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필요 없고 니은. 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항상 지방세는 뭐의 10배? 바닥 면적의 10배. 20배 하면 안 돼요. 연면적 하면 안 된다고요. 자, 별장으로 보는 경우 항상 세법은 실질로 따져요. 소유자 이외의 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하죠? 그럼 내가 사용하든 남이 사용하든 그 별장이잖아. 그럼 중과한다는 뜻이에요. 중과세 한다.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 디귿 내려와서 나머지는 필요 없고 디귿. 디귿. 별장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공동 취득했죠?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취득하더라도 잔금이 끝나면 실질이 별장이죠? 그럼 이런 경우도 중과한다, 안 한다? 별장으로 본다, 중과한다는 뜻이에요. 자, 3번. 중과세 제외 별장. 읍면에 뭐가 있어? 농어촌 주택. 시골에 농어촌 주택은 별장으로 안 봐요.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너무 크면 안 되죠? 규모와 면적을 따져. 그럼 대지 면적이 660 이내, 연면적이 150 이내이면서 시가 표준액이 얼마? 6,500만 원 이내. 단 읍면에 있어야 돼요. 디귿.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지 않을 것. 시에 있다. 군에 있다. 뭐 수도권에 있다. 이런 거는 별장으로 본다고요. 이런 지역이 있으면 안 돼. 시골에 읍면에 있어야 돼요. 농어촌 주택은. 그래서 농어촌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어떻게 한다?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읽어보라고요. 넘어가고요. 자, 골프장 나왔다. 드디어. 골프장은 구체적으로 일반 골프장이 아니죠. 회원제. 그럼 뭐를 중과한다? 임목. 토지건축물을 중과한다는 뜻이에요. 회원제 골프장. 옆에 적어요. 원시만 중과해요. 승계는 중과 안 해요. 이게 원시 취득을 얘기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요. 골프장을 어떻게 할 때, 등록할 때, 원시, 증설할 때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약해서 나왔어요. 원시는 중과 안 해요. 원시만 중과한다고요. 승계 취득은 중과 안 해요. 그럼 중과 안 한다는 뜻은 뭐예요? 표준세율로 과세하겠다는 뜻이에요. 항상 비과세가 아니고요. 나머지는 원시, 승계 구분이 없다. 왜 골프장은 원시만 중과할까요? 이거 IMF 때 법이 바뀐 거야. IMF가 닥치니까 골프장을 승계 취득 안 하더라. 세금 무서워서. 그래서 원시만 중과해요. 그럼 승계 취득하면 표준세율로 가니까 세금이 덜 나오겠죠? 그럼 덜 나오는 부분은 기업 구조조정, 경영 합리화에 사용하라고요. 그래서 법이 바뀐 거예요. 자, 그 다음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 영업장 이런 게 고급오락장이죠? 뭐를 중과한다? 건축물과 부속토지. 자, 그리고 니은 똑같잖아. 항상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항상 뭐의 10배? 바닥면적의 10배. 여러분들이 다 고급오락장 한 번씩 다 경험이 있었죠? 다 고급오락장 한 번씩 다 가봤잖아요. 자, 오른쪽.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 자, 동그라미 3번 오른쪽. 중과 제외 고급오락장. 중과 제외 고급오락장. 자, 고급오락장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고 60일. 법정 신고 기한이 60일 이내에 뭐 했어? 60일 이내에 뭐 했다는 거야? 괄호는 보지 말고요. 60일 이내에 네 번째 줄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 또는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하니까 고급오락장이 아니죠? 60일 이내에 사무실로 사용한다. 또는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 변경 공사하면은 고급오락장이 아니잖아. 실질로 따지니까. 상속은 6개월, 9개월이고 이런 경우는 고급오락장이 아니다 이거지. 됐나요? 자, 그 다음 고급선박. 자, 시가 표준액이 얼마 초과? 3억 원 초과.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쌈박. 고급오락장이에요. 그럼 한강유람선은 고급선박이다 아니다? 한강유람선은 영업용은 고급선박이 아니에요. 자가용 선박. 다만 실험 실습지 용도로 사용할 목적. 그러면 고급 선박이 아니죠. 연구 목적이니까
고급오락장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실험 실습하는 거는 세금을 싸게 매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고급주택이에요. 고급주택 이번 시험의 범위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사치성 재산은 고급주택은 단독과 뭘로 구분한다? 공동에 따라 규정이 있다고요. 그래서 주택을 2개 이상에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취득하더라도 고급오락장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실질이 고급주택이니까.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박스를 완벽하게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돼요. 고급주택의 범위. 단독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칠판 보자고요. 자, 세법은 단독과 공동으로 나눠요. 자, 칠판 한번 보고 책을 보라고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단독은 4가지가 있어. 고급주택이 되는 사례. 그 다음 공동은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토탈 6개. 6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요건이 충족되면 고급주택이에요. 자, 첫 번째, 연면적 331 초과. 뭐가 붙어야 돼? 9억 초과예요. 9억은 뭐에 속지 말자. 실지 취득가액에 속으면 안 돼요. 시가 표준에. 시가 표준액에 속으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괄호 조심해야 돼요. 심화 강의. 연면적 331 따질 때는 지하실 면적을 제외하는 게 아니라 뭐를 제외해? 주차장 면적. 세법은 지하실 면적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포함합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안으로 들어와라. 주차장 면적은 331 따질 때 제외한다고요. 이거 평수로 약 몇 평이에요? 약 100평. 약 100평. 그럼 동시 충족돼야 돼요.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일반 주택이다. 그럼 대지 면적 갖고 따지죠? 대지 면적은 662 초과 이상이 아니다. 초과예요. 숫자가. 9억 원 초과. 그 다음 여기에도 충족이 안 되면 단독주택의 시설 기준은 공동주택은 안 써요. 단독주택에만 씁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있다. 엘리베이터가 있다. 그럼 반드시 뭐가 넘어가야 돼? 9억 초과. 그리고 세법에서 유일하게 키로수가 나와요. 적재하 중이 몇 킬로 이하? 200km 이하 소형 엘리베이터는 제외. 200km 이하는 일반 주택으로 본다는 거죠. 왜 200km야? 왜 200km가 나왔을까요? 장애인 보호를 위해서. 알아들었나요? 엘리베이터 장애인 보호를 위해서 200km 소형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단독주택은 제외한다고요. 200km. 자, 그 다음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절대 헷갈리면 안 돼. 또는 6, 7 이상 수영장. 그럼 이거는 무조건 사치야. 9억 요건이 없다. 9억 원 초과한다. 틀려요. 이거는 무조건 사치입니다. 단독주택에 6, 7 이상 수영장이 있다. 다 몇십억 넘어가는 거예요. 수도권은. 다 9억이 넘어가니까 초과가 없다. 9억 초과. 없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는 9억이 넘어가야 돼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헷갈리지 말자. 그 다음 공동주택. 자, 1구 공동주택 연면적 중에 공용면적을 제외하죠. 그럼 전용면적을 갖고 따져. 얼마 초과? 245 초과. 9억 초과 붙어야 돼요. 그리고 계단 등이 있는 복층형은 274 초과. 9억이 넘어가야 돼. 토탈 6개. 6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고급주택이다. 표준 세율에 몇 배를 더한다? 4배를 더한다. 중요한 거는 9억 초과 요건은 공동이 아니라 단독주택,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에스컬레이터, 6, 7 이상 수영장은 안 들어갑니다. 9억은 어디에만 안 들어가?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가지 숫자.
이거 연면적은 331초가, 대지면적 662초가, 그 다음 연면적에서 전용면적을, 공용면적을 제외하면 전용면적이죠? 245초가, 복충량은 274초가 이상이 아니에요. 다 초가라고요. 이상하면 벌써 이상하니까 틀린 거예요. 초가. 취득세니까 이렇게. 이 숫자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나왔다. 여러분들 잘 아는 연. 오랜만에 나왔다. 연. 우리가 연부에서는 어떤 년이야? 연부는 2년. 여기에서 연은 어떤 년이야? 삼삼한년. 연부에서 연은 어떤 년? 2년. 2년 이상 계약서 쓰는 거. 고급주택에서 연은 어떤 년? 삼삼만년. 그래서 삼삼만년이 고급주택에서 사네요. 그래서 땅 팔아서 2배 벌었잖아. 이거 2배잖아, 숫자가. 삼삼만년이 땅 팔아서 2배 벌고 단독에서 아파트로 이사 오네요. 이사 오는 날 숫자. 이사 오는 날을 뭐라 그래? 이사철. 가운데 7. 숫자. 33만년만 땅 팔아서 2배 벌고 단독으로 이사 오네요. 이사 오는 날을 뭐라 그래? 이사칠. 가운데 철. 복도 많아요. 복층형. 이렇게. 고급주택의 범위 반드시 알아야 돼. 어떤 형태든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98. 박스 딱 돼 있네. 자, 연면적. 주차장 면적은 제외합니다. 뭐에 속지 말자. 지하실 면적에 속으면 안 돼요. 엔드 9억 초과. 뭐에 속으면 안 된다. 실제 취득가액에 속으면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 대지 면적은 662. 그 다음 시설, 엘리베이터 9억 초과. 에스컬레이터 67 이상은 9억 요건이 없어요. 무조건 사치다. 그 다음 공동주택 245, 복층량은 274. 어느 하나라도 동시 충족되면 고급주택입니다. 그 다음 밑에 똑같잖아. 3번. 중과세 대상 제외. 자, 포인트가 밑줄 거 60일 이내. 상속은 6개월, 9개월, 말일부터죠? 네 번째 줄 포인트가 뭐다? 주거용이 아닌 용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할 때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일반 주택으로 바뀌는 거예요. 60일 이내. 또는 용도 변경 공사 착공하면 고급주택이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고급주택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 과밀억제권으로 들어갑니다. 98쪽. 자, 이제 과밀억제권으로 들어가요. 과밀억제권이 뭐예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은 수도권을 얘기해요. 수도권이 어디예요? 서울, 경기, 인천까지 됩니다. 그래서 부산은 과밀억제권이 아니라 지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뭐다 제목이? 98쪽 과밀억제권에서 자, 거기 뭐가 있어? 양과로 1번 수도권 정비교육법 제6조에 따라 과밀억제권 안에서 뭐 한 거야?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하거나 중축하면 중과하겠다. 그 얘기예요. 과밀억제권에 밑줄 긋고요. 수도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뭐야? 제목을 봐야 돼요. 과밀억제권 안에서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시험은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하는 지문인지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인지 구분해야 돼요. 대도시도 과밀억제권의 대도시를 얘기하는 거야. 결국 둘 다 수도권이라고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럼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하는 지문은 표준세율에 어떻게 중과한다? 포인트는 2배.
사치의 절반, 2배를 합한다. 그럼 2배는 뭐의 2배다? 중과 기준세율의 2배라고요. 사치의 절반, 그래서 박스 나왔잖아요. 98쪽. 표준세율에 몇 배를 더한다? 2배를 더한다. 그 뜻이에요. 사치의 절반 박스가 어떨 때? 두 번째 줄, 신축하거나 중축할 때. 원시만 중과합니다. 짓거나 늘리면 인구가 따라와요. 누구만 중과한다? 본점 주사무소만. 제목을 잘 봐야 돼요. 본점 주사무소만 중과한다고요. 지점이나 분사무소는 중과 안 합니다. 제목을 잘 봐야 돼요. 어떨 때만 중과한다고요? 본점 주사무소만. 자, 칠판 보세요. 자, 과밀억제권의 법인 본점 주사무소만 중과한다. 지점은 중과 안 해요. 분사무소 중과 안 해. 그럼 본점 주사무소의 차이점은 뭐예요? 차이점은 글씨가 달라. 영리법인일 때는 뭐다? 본점이라 그래요. 비영리법인일 때는 주된 사무소, 주사무소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봐요. 지점이나 분사무소는 인구 중과랑 관련이 없다. X. 어떨 때만 신축, 중축, 원시만 중과합니다. 승계는 중과를 안 한다고요. 본점, 주사무소 수가 그대로이므로. 원시만 중과하는 거야. 승계는 중과 안 해요. 신축, 중축, 짓거나 늘렸을 때. 그럼 승계는 왜 중과 안 해? 본점 주사무소가 그대로니까. 자, 오른쪽. 자, 2번 또 나왔다. 과밀억제권. 또 나왔어요. 과밀억제권. 과밀억제권에 이번에는 뭐 하는 거야? 법률을 적용, 병우에 따라. 자, 세 번째 줄.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만 중과한다. 이것도 원시만. 공장을 짓거나 늘렸을 때만 중과하는 거예요. 근데 뭐를 중과한다? 밑줄 그어. 사업용 과세물건. 이게 포인트야. 심화강의. 사업용 과세물건을 중과한다. 부동산을 중과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토지건축물만 중과한다. 그게 아니라 사업용 과세물건을 중과한다. 이게 포인트라고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일단은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하는 지문은 2가지가 있어요. 공장을 짓거나 늘렸을 때 원시만 중과하죠? 승계는 중과 안 해. 단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은 항상 괄호가 뭐다? 제외. 두 번째 줄. 이런 지역은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이죠? 이런 지역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면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제외. 그래서 지방이나 수도권 지역에서는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혈안이 돼 있죠. 그죠? 이런 유치지역은 중과를 안 한다고요. 자, 그 다음 2번에 사업용 과세물건이 뭘까요? 여기 봐요. 이거. 건축물 토지도 중과하고 건축물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차량 기계 장비도 중과합니다. 4개를 딱 적어야 돼, 이거. 출제되면 요거를 물어봐. 사업용 과세물건이 뭐냐? 건축물 토지뿐만 아니라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차량 기계 장비도 중과합니다. 차량 기계 장비까지 중과한다. 왜 중과할까요? 이 과밀억제권은요, 옛날에 취득세를 중과했던 지문입니다. 그럼 취득할 때는 토지, 건축물, 부동산이 있어야죠? 그럼 공장을 운영하려면, 제조활동을 하려면 차량도 있어야 돼. 영업활동을 하려면 차량도 있어야죠? 제조활동을 하려면 기계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4가지를 중과한다고요. 자, 여기 보세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취득세만 중과했던 지문입니다. 어떻게?
표준세율의 몇 배? 3배를 곱하는 거야. 이렇게 중과했다고요. 옛날에는 등록세라 그러죠? 등록세는 중과를 안 했어. 이렇게. 중과를 안 했다는 얘기는 표준세율. 그럼 뭐를 중과하는 지문이다? 과밀억제권은 취득세를 중과했던 지문이에요. 이렇게 따로따로 하다가 11년 1월부터는 합쳐졌죠? 옛날에 취득세 몇 프로야? 2%. 그럼 3배니까 몇 프로? 6%로 중과하고 옛날에 등록세 원시는 몇 프로야? 0.8. 그래서 원시는 원래 합치면 2.8이잖아요. 따로따로 중과했다고요. 이렇게. 그러다가 2011년 1월부터는 합쳐졌잖아. 합쳐졌죠? 그 합쳐서 몇 프로를 과세한다? 6.8%로 과세한다. 그럼 6.8%를 어떻게 만들었어? 어떻게?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의 2배를 더한다. 그럼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이거 표준세율 더해야 되잖아. 2와 0.8 하면 2.8이죠? 이 표준세율이잖아. 2.8. 그럼 6.8로 만들어야죠? 그럼 몇 프로 더해야 돼? 4%. 4%. 그럼 4%가 몇 배다? 2배. 항상 2배는 뭐의 2배다? 중과 기준세율의 2배. 4%. 그래서 8%를 법조문으로 어떻게 얘기한다?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에 몇 배를 더한다? 2배를 합한다. 사치의 절반이라고요. 제목 보고 암기하는 거예요. 이게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하는 지문이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그래서 시험이 쉽게 나왔을 때는 사치의 절반 2배를 더해요. 어렵게 나왔을 때는 구체적으로 짓거나 늘렸을 때 원시만 중과하고 승계는 본점수가 그대로 공장수가 그대로니까 중과를 안 한다. 그리고 진짜 어렵게 나왔을 때 신증설 산업단지는 제외하지만 뭐를 중과한다? 토지건축물만 중과한다. 그러면 안 돼요. 취득할 때는 공장을 운영하려면 제조활동 기계 있어야죠. 영업활동 차량까지 중과한다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뭘로 간다? 칠판 봐. 이번에는 대도시로 가는 거야. 대도시로. 이 대도시는 과밀억제권 중에 대도시, 즉 수도권이에요.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 대도시다. 그럼 이건 어떻게 중과해요? 제목 보고 암기합니다.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 기준세율 2배를 뺀다. 합하는 게 아니라 빼는 거야. 그래서 박스 나왔잖아. 대도시.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 표준세율의 3배에서 100분의 100 2배죠? 2배를 뺀다.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 자, 그럼 칠판 봐요. 이 대도시는, 이 대도시죠?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은 2가지가 있어요. 법인 설립 등, 그리고 과밀억제권의 대도시의 신증설, 이렇게 2가지가 있다고요. 자, 이 지문은 옛날 법을 알아야 돼. 옛날 취득세는 중과를 안 했어. 표준세율로 과세를 했다고요. 옛날에 등록세를 중과했던 지문이에요. 어떻게? 옛날에는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했다. 그래서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은 옛날에 등록세를 중과했던 지문이에요. 그럼 등록세는 왜 내는 세금이에요? 공부에 기록하니까 내는 세금, 수수료 성격의 조세죠? 수수료 성격의 조세니까 이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은 원시, 승계 안 가립니다. 지점, 본점 안 가려. 다 중과하는 거야, 대도시는.
등록사항이니까 수수료 성격의 조세니까 대도시에서 법인이 등기할 때는 모든 것을 다 중과한다고요. 5년 이내라면. 그래서 1번 봐요. 자, 밑에 설립. 이 설립은 뭐다? 본점을 얘기하는 거야. 놀고 있는 법인도 포함해서 대도시니까 중과하고 지점도 중과하고 지점도 중과해요. 분사무소도 중과하고 그래서 법인, 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밑줄고 전입할 때도 다 중과한다. 이유는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므로. 그 다음 공장신증설도 대도시에서 등기할 때는 중과를 한다. 대도시가 두 개예요. 이렇게 중과한다. 자, 그럼 원시 한번 볼까요? 자, 표준세율. 여기 봐요. 취득세 표준세율 2%잖아. 자, 등록세 표준세율은 원시일 때 2.8, 이렇게 0.8 따로따로 했죠? 그럼 3배니까 몇 프로예요? 원시일 때 38, 24, 2.4 이렇게 취득세는 2%, 등록세는 2.4 따로따로 했다고요? 원시는 2.8이잖아. 2%, 2.8 따로따로 한 거예요. 0.8에서 합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합쳐야죠? 그럼 2%와 2.4를 합하면 몇 프로야? 4.4. 그럼 4.4를 법조문으로 만들어야죠? 법조문으로. 그럼 이거는 등록세만 중과했던 지문이죠? 그럼 등록세 어떻게 중과했어? 표준세율의 3배. 그럼 이걸 그대로 따오는 거야. 표준세율의 몇 배? 3배. 여기서 몇 배를 뺀다? 2배를 뺀다. 왜 빼? 그래야 4.4가 되니까. 그럼 표준세율 합쳐야죠? 합치니까 2.8. 그럼 3배니까 몇 프로야? 8.4. 8.4잖아. 그럼 4.4 만들어야죠? 그럼 4%를 빼야 돼, 더 해야 돼? 4%를 빼야죠. 4%를 빼야 된다고요. 그래서 2배를 빼죠? 2배가 몇 프로야? 4%. 그럼 4% 빼면 4.4 똑같잖아. 4% 2배를 빼는 이유는 뭐다? 종전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다 박스 나왔잖아요. 거기.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은 어떻게 기억해야 돼요? 옛날에 등록세만 중과했다. 어떻게? 표준세율의 3배. 3배에서 뭐를 뺀다? 2배를 뺀다. 그럼 몇 프로가 나와? 4.4. 자, 근데 책 밑에 봐요. 중과세 대상 본점. 그리고 오른쪽 핵심 나왔잖아요. 무조건 중과하는 게 아니라 도시형 업종, 중과 제외 업종은 중과를 하면 안 되겠죠? 수도권에 기반시설, 은행업, 건설업, 통신업, 유통산업, 의료업 이런 거는 수도권에 필요한 업종이죠? 이런 업종은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도시형 업종은 그럼 밑에 자 본점 지점 물어볼 때 밑에 본점 지점 본점만 중과한다 그랬죠 아까 중과 대상 본점 이거 과밀업체권 본점 주사무소 지점은 중과 안 해요 과밀업체권은 이거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업종 중과 제외 업종은 중과를 안 한다 본점 과밀업체권에서 그럼 어떨 때 중과세 대상에서 해당하는 거 1번은 뭐다? 중축했잖아. 본점을 중축. 당연히 중과하죠. 2번 본점을 어떻게 해서? 신주축. 당연히 중과하죠. 1번, 2번은 중과하는 거고 다 3번, 4번도 포인트가 뭐다? 공장 신증설, 신중축 중과하지. 다 중과한다는 거야. 그럼 넘어가 봐요. 자, 2번. 시험에 나오는 거는 2번이에요.
중과세 대상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 이게 뭐다? 중과 제외업종이야. 자, 과밀업체권에서 병원을 중축해. 병원은 도시에 필요한 업종이죠? 이런 거를 중과하면 안 되죠. 자, 다 필요 없고 4번 정도 백화점. 수도권에서 백화점 시장을 신중축하면 중과 안 해요. 그래서 시험은 1번과 4번. 이런 거를 우리는 중과 제외업종이라고 그래요. 수도권에서 병원을 짓는다. 중과 안 해요. 수도권에서 시장이나 백화점을 신중축할 때는 중과를 하면 안 되겠죠? 자, 여기 보세요. 결론. 잘 봐요. 제목 보고 암기하는 거예요. 과밀업체권으로 출발하는 지문은 표준세율에 몇 배를 더한다? 2배를 더한다. 단 병원이나 시장, 백화점은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은 옛날에 등록세를 중과했죠? 어떻게? 표준세율의 3배에서. 그럼 합쳐야죠? 그럼 표준세율의 3배에서 몇 배를 뺀다? 2배를 뺀다. 빼는 이유가 뭐야? 종전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알아들었어요? 근데 여기 봐, 이제. 동시에 중복됐잖아. 동시에 중과세가. 동시에 중복됐죠? 이거 취득세. 중과되잖아, 여기. 그럼 여기도 등록세를 중과했죠? 그럼 동시에 중복되는 것도 있잖아. 본전부동산은. 본전부동산은 여기도 있고 밑에도 본전부동산 동시에 중과세가 중복됐죠? 그럼 중복됐을 때는 이렇게 따로따로 과세하지 말고 이거를 합쳐라. 합쳐서 무슨 세율로 과세한다? 표준세율. 그럼 2.8에 몇 배? 3배. 그럼 몇 프로로 중과란 뜻이요? 8.4. 합쳐버리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밑에 과밀업체권 대도시 부동산이 동시에 중복됐을 때는 어떻게 끝난다? 표준세율의 3배로 끝납니다. 책에 없어요. 알아들었어요? 책이 안 보이네요. 이 책은. 알아들었어요? 그냥 적어놔요. 이거. 곽 플러스 대가. 부동산 취득이 동시에 중복됐을 때는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표준세율의 3배로 끝나는 겁니다. 딱 적어놓으라고요. 이게 심화 강의였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자, 일단 잠깐 봐요. 첫 번째 기초. 제목 보고 암기하자. 과밀업체권으로 출발하는 지문은 몇 배를 더한다? 2배를 더한다.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은 어떻게 출발한다? 표준세율의 3배에서 2배를 뺀다. 이렇게 취득과 등기가 중복됐죠? 부동산은 중복되니까 합쳐야 될 거 아니에요? 따로따로 과세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중복됐을 때는 그냥 갖다 쓰면 돼. 표준세율의 3배. 자, 어려운 것까지 해봤네요. 자, 프린트 한번 봐요. 비교 프린트. 자, 비교 프린트로 들어갑니다. 1쪽. 자, 왼쪽에 취득세 1번, 2번 끝났어요. 왼쪽에 3번 중과세율 나와 있죠? 중과세율 나와 있잖아요. 3번 왼쪽.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이 당할 때는 높은 세율로 간다. 낮은 세율로 간다. 높은 세율. 자, 그럼 첫 번째 사치성 재산. 사니까 몇 배를 더한다? 4배. 4배는 항상 뭐의 4배다? 중과 기준세율의 4배니까 8%를 더한다는 뜻이에요. 이사는 8. 됐습니까? 그럼 사치성 재산의 종류는 5개죠? 별, 꼴, 고고고. 고급주택까지 중요한 거는 이거 고치세요. 법 바뀌었다고요. 6억 원 초과 아니라 9억 원 초과로 수정해 주세요.
6억 원이 아니라 법이 바뀌었다고요. 9억 원 초과. 단 9억 원 초과는 어디에는 안 붙어?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는 붙습니다. 요점만 적어놨어요. 에스컬레이터는 9억 요건에 안 붙는다고요. 나머지는 다 9억 넘어가요. 자, 정리됐습니까? 자, 과가 뭐다? 과밀업체권. 공장 신증설 본점 주사무소만 되죠? 과밀업체권에 출발하는 지문은 표준세율의 몇 배를 더한다? 2배. 본점, 지점은 안 돼요. 자, 그 다음 대가 뭐다?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은 옛날 등록세죠? 등록세, 표준세율의 3배에서 2배를 뺀다, 더한다. 뺀다. 왜 빼? 그래야 종전과 똑같이 되니까. 그 다음 과 플러스 대. 부동산이 중복됐죠? 동시에 중복됐을 때는 어떻게 끝난다? 표준세율의 3배. 그러니까 뒷글자가 기억내야 돼요. 과밀업체권은, 과는 과밀업체권, 대는 대도시예요. 과밀업체권은 2배를 더하고,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은 옛날에 등록세예요. 표준세율의 3배에서 2배를 빼고, 과 플러스 대가 동시에 중복됐을 때는 합친다. 어떻게? 표준세율의 3배. 자, 거기 고쳤어요? 고급주택은 9억 초과예요. 6억 초과는 옛날 법이라고요. 자, 뒷장 넘어가요. 자, 심화강입니다. 이거다. 뒷장. 자, 가운데 취득세. 뒷장 2페이지 취득세 나와 있죠? 자, 거기 뭐가 빠졌어요? 주택의 부속 토지, 부자가 빠졌네. 가운데 취득세, 주택의 부속 토지, 경계가 불명할 때는 항상 바닥 면적의 몇 배라고 했어요? 10배. 주택의 부자가 빠졌어요. 자, 나왔다. 고급주택. 나왔잖아. 면적 기준이 있고, 대지 면적 기준이 있고, 시설 기준이 있고, 전용 면적 기준이 있죠? 그래서 6억 초과가 아니라 뭐라고요? 9억 초과. 에스컬레이터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고급주택이라고 그래요. 재산세도 고급주택, 범위는 똑같다고요. 알아들었습니까? 지방세에서는 고급주택, 이제 임대업, 사업소득이죠? 국세에서는 고가주택이라 그래요. 고가주택이라 그래요. 고가주택. 그래서 임대업에서는 기준이 얼마야? 9억 원 초과. 기준시가로 따집니다. 기준시가로 따진다고요. 임대에서는 고가주택을 이제 팔아먹지. 양도소득세에서는 얼마 기준이야? 12억 초과다. 그럼 12억은 뭘로 따진다? 실질거래가액으로 따진다. 전체를 확실하게 정리해야 돼요. 지방세법에서는 시가 표준액이 9억 초과예요. 임대업에서는 9억 초과인데 임대는 기준시가로 따집니다. 안 판 거니까 양도에서는 실거래가액으로 따지는데 얼마 초과라고요? 12억 원 초과. 그래서 지방세법에서는 고급주택 여러 가지 요건을 따진다고요. 그러나 국세에서는 뭐다? 가액 기준입니다. 임대업에서는 2억, 9억 기준. 양도에서는 12억 기준이에요. 임대는 9억 기준인데 무슨 뭐다? 기준시가로 따지고. 양도에서는 팔았으니까 뭘로 따져? 실질거래. 이렇게 전체를 보는 눈을 길러야 돼요. 자, 오늘 문제과정 5탄항비에서 수정시킬게요. 자, 1번. 오늘 문제 한번 봐요. 1번 문제. 자, 1번 문제. 과세표준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거네요. 자, 3번. 3번 틀렸죠?
자, 법인이 아닌 자, and 건축하거나 대순하면 90% 넘게 입증해야 돼요. 법인이 아닌 자, and 건축 대수선 and 90% 초과. 왜 틀렸어요? 80%도 틀렸죠? 법인도 지워야 돼. 두 군데가 틀렸다고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그 다음 4번. 자, 4번이잖아. 자, 4번은 뭐다?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큰 경우야, 적은 경우야? 적은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이 안 쓰고 뭐를 쓴다? 확인된 금액으로 한다. 만약에 이 문제가 큰 경우 하면 맞는 거예요. 큰 경우 하면 사실상 취득가액. 큰 경우가 아니라 적은 경우니까 뭘로 바뀌어야 돼요? 확인된 금액. 그래서 1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몇 번? 3번하고 4번 복수정답이네요. 3번은 왜 틀렸어요? 법인 지우고 80이 아니라 90, 대9, 대8이 하면 틀려요. 그리고 4번은 왜 틀렸다? 적은 경우는 다운계약서를 썼죠? 사실상 취득가액을 안 쓰고 뭐를 쓴다?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고쳤어요? 자, 그 다음 5번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5번 풀고 오늘 수업 맞춰볼게요. 한번 풀어봐요. 이거 맞추면 거의 합격권에 들어요. 자, 문제부터 봐요. 표준세율에 몇 배를 합한다? 4배. 4배를 합하잖아. 그럼 사치를 물어보죠? 자, 칠판 봐. 사치가 뭐야? 별장, 골프장, 부동산이에요. 고급오락장, 부동산이에요. 선박은 배예요. 고급주택, 부동산이에요. 그럼 별장. 요건이 중요. 별장은 사치 맞죠? 골프 회원권은 2%야. 사치가 아니에요. 골프장이 4%라고요. 글씨 잘 읽어야 돼요. 골프 회원권은 사치가 아니야. 2%만 과세합니다. 고급주택 사치죠? 고급오락장 사치잖아. 근데 과밀업체권 지점이야, 본점이야? 본점. 몇 배? 2배. 사치의 절반. 제목 보고 암기하는 거예요. 그럼 답이 4개가 아니라 뭐다? 3개. 그래서 골프장이 답이에요. 뭐에 속지 말자? 회원권에 속지 말자. 이거 부동산. 이거 5개.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